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와이낫 클라우드라고 하는 LG화학에서 생산 시스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인 MES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얘기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LG화학 업무혁신 그룹의 생산 영역을 맡고 있는 생산정보 담당 신동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왜 화학에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지, 실제로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할 때 어떤 점들이 가장 이슈였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 이후에 어떤 것들을 더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LG화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77년도에 창립된 회사로서 현재 약 55조의 매출, 2만 명 정도의 직원, 그리고 국내 해외 합쳐서 한 65개 정도의 사업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3개 본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 많은 비즈니스적인 챌린지들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장 전통적으로 하고 있던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중국의 물량 공세에 따른 친환경 소재 중심의 서스테이너빌리티 비즈니스 쪽으로 점점 저희가 발전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한 한 축으로 밀고 있는 전지 소재 같은 경우 요즘 전지 비즈니스가 좀 다운텀에 들어감에 따라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전지 소재 쪽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양극재, 분리막, CNT, 음극 바인더, 양극 분산재 등 다양한 전지 소재 산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들을 하면서 저희 현업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 비즈니스 자체가 다운텀에 감에 따라서 코스트 챌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비즈니스적인 뿐만이 아니라 IT 영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챌린지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저희가 실제로 클라우드를 도입했던 분리막 사업 쪽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저희가 분리막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하다가 실제로 폴란드에서도 하고 헝가리도 하고 향후 미국도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투자비는 점점 더 효율화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가고 있고, 그 과정 중에 IT는 어떻게 하면 효율화,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산 시스템,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MES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규 공장을 짓게 되면 우선 건설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유틸리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유틸리티가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서버 발주를 내고, 그 유틸리티들이 들어오기 전에 전산실을 구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서버들을 셋업을 하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맞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건설이 좀 삐끗하면, 유틸리티가 삐끗하면 오픈 일정은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정에 대한 압박감들은 커져가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구축해 놓은 MES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로컬 지역들, 글로벌 지역에 갔을 때 각각의 저희한테 맞는 적절한 운영 인력들이 존재하는지, 그 인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MES를 구축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것들이 다 비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연히 코스트 문제에 있어서 이슈들을 일으키고 특히 여러 가지 서버 투자부터 시작해서 초기 투자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도 실제로 인력들의 잦은 퇴사라든가 인원 교체에 따라서 노하우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MES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저희 현업분들의 경우 단순 MES 시스템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MES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활용한 이상감지나 여러 AI, DX 솔루션들을 활용한 고도화된 기술들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서포트를 원하는데 그것들을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해당 글로벌 사이트들로 가서 지원에 가서 서포트를 한다는 것들도 또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한번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 볼 수는 없을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하던 꼭 갖다 서버를 갖다 구축해 놓고 그 서버 위에 우리 시스템들을 구축해 놓는 이런 방식 외에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 시스템을 오래 운영하고 구축해온 사람들 입장에선 생산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설비 데이터들을 받아와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설비 데이터들을 받아와서 이슈들을 디텍팅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관점에서 과연 클라우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레이턴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챌린지가 있었고요. 당연히 MES는 그 각각의 사이트에 서버를 구축하고 해야지 어떻게 클라우드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러면 진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저희가 실제로 클라우드를 적용한 공장인 분리막 공장에 공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네크들이 있었는지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분리막 공정은 크게 보면 3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슬러리, 코팅, 슬리팅이라고 해서 앞에 슬러리 공정은 실제로 혼합 분산을 통해서 코팅액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코팅액은 코터에 들어가서 실제로 분리막 원단에 도포가 되어 제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제품들은 슬리팅 공정에 가서 고객이 원하는 길이와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실제로 최종 제조물로서 완성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속 코터, 특히 이제 저희가 기준 공정인 코팅 공정을 볼 때 고속 코터 기준으로 분당 한 250m의 공정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공정에서 저희가 모든 공정에 대한 실적 관리를 우리 그 설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실시간으로 실물과 정보의 일치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혹시 거기서 데이터의 유실이라는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설비 데이터들을 적시에 받아서 모니터링 및 이상 감지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POC를 통해서 정말로 이슈가 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검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영진께 의사결정을 받는 부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실제 설비에서 사용하는 약 1000개 이상의 태그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집적 5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보시면 하루에 한 일수집량이 20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허용 누락률 약 0.01% 이하로 거의 누락이 없이 실제로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POC를 하였고, 뭐 뒤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도 MES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분리막 공장에 클라우드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업분들이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데이터 처리라든가 데이터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전혀 이슈가 없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했던 그런 네크 포인트들을 갖고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MES를 만들어 놨지만 MES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플랜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든가 레시피를 관리하기 위한 레시피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상 감지를 위한 FDC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각각의 솔루션만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솔루션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AI DX 기술이 적용돼서 그것들이 같이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는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LG화학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하여 디지털라이즈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파트너사인 LG CNS의 박세현 책임님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 CNS 박세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정말 여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진짜 학교 다닐 때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의 고객이시자 이 사례에 대한 최고의 이제 스폰서십을 지원해 주셨던 신동현 담당님께서 업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제 도전하신 시작과 향후의 플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진행한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제조 영역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한 5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서도 잠시 언급되었던 이제 제조 업무에서 설비와 시스템 간에 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빠른 응답이 필요한 워크로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업무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부로 좀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지 보안 규정 등 법과 컴플라이언스의 실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데이터 레지던시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기존 환경에 완전히 익숙해지신 업무 담당자께서 이 새로운 곳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이게 바꿔 말하면 안 해봐서 시도조차 안 해보고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상황에 도전하면서 이제 앞서 저희 고객께서 업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석하신 상황에 추가해서 저희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좀 추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먼저 저희는 이 본 워크로드와 관련된 이 시스템을 이제 세 그룹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제 PLC, 이퀴먼트로 명칭되는 이제 설비가 한 그룹이고요. 이 설비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러니까 통상 EIF라고 하는 이퀴먼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후 데이터의 실제 가공, 저장, 처리를 실제 담당하는 앱이라든지 DBMS, 그 외에 이제 이 유관 시스템들을 통칭해서 저희는 이제 백엔드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그룹별로 데이터의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저희는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실제 설비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제 겟 방식으로 수집을 해서 실제 백엔드로 전달하는 그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get, stored and forward 방식의 구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실제 설비 쪽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이게 수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설비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겟 방식이라는 부분에 주목했고요. 이제 앞서 고객이 분석하신 이제 이 공정에 대한 특성과 제조물에 대한 특성을 더해서 저희는 두 가지 형태로 두 차례에 걸친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POC는 이제 해외의 모든 이제 MES 시스템을 국내 서울 리전에 집중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국내 청주 사업장과 중국 우시의 제조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설비를 제외한 프론트 백엔드 시스템 전체를 갖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 POC가 첫 번째입니다. 이후 진행한 POC는 이제 아키텍처를 변경해서 실제 프론트엔드 설비를, 프론트엔드 시스템을 이제 설비 사이드에 전진 배치하는 이제 엣지 컴퓨팅의 개념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이후 처음 진행을 하게 될 저희 고객사의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리전을 거쳐가는 이 1200km에 달하는 물리적 거리를 유사하게 구성하고자 국내 청주 현장에서 실제 도쿄 리전의 그러니까 백엔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이제 물리적 거리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1300km에 해당하는 거리적 제약을 가지고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POC 예전 같으면 그렇게 쉽지 않았죠. 뭐 연 단위의 프로젝트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이런 POC조차도 이제 저희 고객의 지원 아래 실제 비즈니스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요구 사항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국가 간 데이터를 넘나드는 이런 POC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번의 POC를 통해서 저희는 앞서 저희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도출한 결과를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키텍처를 이 둘 중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키텍처로 확정을 했을까요? 저희가 이 선정한 아키텍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선정한 서비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단계적 접근법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선택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로 AWS의 아웃포스트를 이용했습니다. 아웃포스트는 실제 리전에 속한 AG,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고객사 사이드에, 고객사의 현장에다가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사 사업장에 구성이 되지만 AWS에 의해서 완전 관리되는 관리형 인프라입니다.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서 자원의 생성, 변경, 삭제 등의 일관된 경험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친숙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서비스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은
AWS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리전 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운영을 위해서 클라우드 와치와 트레일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AWS의 오퍼링이고요. 저희가 이 아웃포스트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첫 사례로 MES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진행된 부분인 만큼 저희에게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아웃포스트가 리전 내에 속한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해당하는 인프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웃포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로 구성된 리전 내 자원은 아웃포스트로 프로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리전 내에 구성한 EC2나 RDS는 AMI를 이용해서 실제 아웃포스트로 프로비저닝, 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지금 이제 이런 저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실제 저희는 리전 내에 구성된 모든 서비스들을 갖다 아웃포스트에서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유사시에 아웃포스트만으로도 업무를 오픈할 수 있게 대비했던 결정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은 프로젝트 중에도 현재까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 자, 이런 아웃포스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고려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아웃포스트 서비스 패밀리는 서버 타입과 렉 타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이 타입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오퍼링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이용 비용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렉 타입이 아웃포스트 서비스의 풀스펙 서비스라고 하면 서버 타입의 아웃포스트는 LB라든지 S3 같은 서비스가 불가한 제약적인 오퍼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타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고 보장하는 부분이 다른 만큼 이용 비용의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이용하시고자 하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아웃포스트 내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와 비용 대비 효율을 확인하셔서 정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아웃포스트 이용의 주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아웃포스트가 실제 사용을 하고자 하시면은 실제 고객사에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크게는 전원과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전원 꽂고 전원 올려서 네트워크 연결해 가지고 실제로 올리면 리전과 통신에서 프리페어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이트 어세스먼트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최소 두 라인의 적정 전원 규격을 실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아웃포스트가 위치할 장소의 공조에 대한 사항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밸리데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실제 리전과의 원활한 통신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리고 BGP 프로토콜에 대한 사용 여부 같은 그런 네트워크적인 조건들을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필수적인 조건이 동시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니까 사용하시고자 하면 꼭 고려사항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아웃포스트와 관련된 좀 더 아웃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지연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이 세션 이후 2시 55분부터 3층 엑스포홀에서 진행되는 AWS 클라우드 기반의 저지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세션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거 듣고 가셔야 돼요. 네.
네, 이 업무 분석과 POC 그리고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입니다. 저희 고객사 폴란드 생산법인의 아웃포스트 렉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리전의 백엔드를 구축해요. 그 둘 간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한 실제 유럽의 국가를 넘나드는 FA 인프라를 구성을 했고요. 이후 저희가 진행 예정인 헝가리 법인에도 동일한 아키텍처로 프론트엔드만 추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미 검증한 구성과 경험에 따라서 실제 컨틴전시 플랜을 제외한 아웃포스트 서버를 이용해서 효율적 구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실제 이 유럽 내 시스템들은 국내에 구성된 저희 고객사의 서울 리전과 이제 연동이 되고 있고요. 서울 리전을 통해서 실제 국내에 있는 ERP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암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주 개발센터에서 실제 원소스로 유지되는 보다 안정적인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POC를 포함해서 본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험한 애질리티 향상, 그리고 이 초기 투자 비용을 갖다가 카펙스에서 오펙스로 바꿔 달성한 코스트 이피션시 달성, 글로벌 통합 운영, 장애 예방을 위한 스탠다드 준수와 운영 안정성 확보,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된 데에 따른 향후 DX 기술 이용에 대한 레디니스 마련 등 앞에서 저희 고객께서 언급하셨던 글로벌 확장을 위한 IT 전략의 4가지 페인 포인트를 극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본 사례가 저희 고객 LG화학 고객사 및 LG그룹 최초로 적용된 향후에 제조 영역에서 클라우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작으로 여겨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업무, 그러니까 응용과 인프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이루어진 업무 분석과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POC로 인해서 검증하고 확신을 얻은 과정이 Why Not Cloud로 챌린지하신 저희 고객의 강력한 의지와 스폰서십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사례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새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주신 고객과 응용 담당자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오늘 여러분은 그동안 이제 배제됐었던 MES 워크로드에 대해서 Why Not Cloud로 도전했던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Why LG CNS입니다. 본 발표를 통해서 저희 LG CNS가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미래 클라우드 시장을 혁신하는 검증된 전문가로서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가치를 가지고 항상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더 많은 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